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상속세 신고 실정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로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번 신고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했지만 또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국세청과 꽤 많이 소통했던 케이스였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대략적으로 50억 정도 되셨는데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자녀분들은 두 분이 있었는데 모두 해외에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한 분은 연락이 좀 안 됐었고 미국에 계신 자녀분이 연락을 줘서 저희가 신고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8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신고한 금액은 16억이었습니다. 이분이 찾게 된 경위가 좀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시면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어머님이 사망 이후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국내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세무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세무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2년 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미국에서도 연락이 꽤 자주 오고요. 또 한국에 있는 미국 법인들도 연락이 종종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국제조세 쪽 업무를 종종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계신 분은 물론 한국어 잘 하세요. 하지만 오랫동안 안 쓰셨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셨고요. 이게 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또 진행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희 회사를 알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더블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학 후배한테도 연락이 한번 갔어서 김수철 세무사 뭐 잘한다 이런 또 추천을 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번 특이점이 10년 전에 아버지 상속이 있었고 그때도 굉장히 좀 해외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번 신고할 때 보니까 아버지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조사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덜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몇몇 토지들. 하지만 그 토지는 과세 대상은 아니었고 결국 골프 회원권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요번에 같이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금융재산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세가 18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일을 도와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당시에는 어머님 통장의 잔고가 5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상속인 분은 아버지 때보다는 신고가 좀 간단하겠구나. 왜냐? 단독주택 하나 통장 잔고 500만 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저희가 통장 분석을 해보니까 매달 인출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원 이상을 ATM기나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소명이 필요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죠. 그 다음에 모친이 혼자 살고 계셨던 그 주택이 50억 이상이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은 당연히 없었고요. 또 주변의 거래 내역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계신 자녀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보니까 한 8년 전부터 오히려 어머님께 이 자녀분이 한국에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줬던 이체 내역이 나왔어요. 또 마침 예전에 아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어머니께 이체하는 돈에 대한 차용증을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용증을 기반으로 금전대차 계약으로 보고 저희가 요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였습니다. 왜냐? 자녀 두 분 다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돈을 인출해서 자녀한테 줬다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실제로 자녀들이 받은 것도 없다고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금전대차 계약으로 받고 어머님이 인출한 500만 원은 전부 생활비로 쓴 것을 소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영수증을 뭐 받아서 챙기는 스타일도 아니셨고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명하는 게 힘들었고 마침 그 집에 그 도우미 하셨던 가사 도우미 하셨던 분까지 연락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인출을 했고 어떤 식으로 생활비 지출을 했는지를 패턴을 발견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정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부동산만 남겨주시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저희 짰는지 한번 또 볼게요. 매달 인출한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흘러가지 않았다. 이 돈을 인출해서 시장 가서 얼마, 또 우리 가사도우미한테 얼마, 또 나중에는 아프셨기 때문에 간병인한테 얼마, 이렇게 배분이 됐다는 것을 그 가계부 같은 메모해 두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지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재산이 없이 부동산만 거의 상속을 받은 셈이었고, 하지만 그 부동산이 100% 어머님 소유였다가 상속이 된 케이스가 아니라 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우리 상속인 외에 또 타인에게도 지분이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들, 지금 저희가 연락이 안 돼요.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연부연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예규와 판례를 모두 제출을 해서 비록 타인 지분이 있는 부동산 물건이지만 우리 상속인 그 지분만큼은 그 연부연납 담보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렸고, 그 연부연납 이제 신청하는 날 드디어 상속인이 미국에서 건너오셨고 저희가 그 관할 세무서로 안내를 해서 무사히 연부연납 신청하고 추후에 저희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요즘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은 해외에 이미 이민을 가 있고 연세 드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도대체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상속세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이 난감해 하십니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납부까지 그리고 조사까지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부연납하고 물납 규정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재산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이세요. 근데 당장 팔기가 어렵고 이 부동산 절반 가까이 상속세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그냥 물납을 하겠다. 특히 시골 토지들 같은 경우 물납을 하겠다. 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해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물납을 좀 간단히 보시면요. 물납은요, 상속 재산 중에서, 그 상속 재산 전체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2분의 1을 초과해야 돼요. 상속 재산 그 구성 중에 반을 초과해야 되고요. 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야 되고, 금융자산은 일부 받았는데, 즉 통장 예적금 같은 거를 저희가 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요 금액보다 이 납부할 세액이 당연히 초과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 또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물납을, 나는 재산을 금융재산과 시골 땅을 받았는데 금융재산은 당연히 현금이니까 내가 필요하고 시골 땅은 필요 없어, 그냥 상속세를 시골 땅으로 낼래, 이런 건 물납이 안 돼요. 일단 받은 현금으로 모두 납부한 다음에 그래도 못 내면 물납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인트를 착각하시고 나는 그냥 시골 땅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부연납 규정을 한번 보면요,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10일의 분할납부입니다. 상속세 신고하면서 한 번 내죠. 그리고 1년 후에 또 한 번을 내고,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내다 보면 첫 번째 한 번 내고 매년 말에 10번을 내요. 그래서 상속세는 10일의 분할납부다. 하지만 이 분할납부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상당하는 충분한 담보력이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대부분 국세청에서 가장 선호하는 담보물은 당연히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거래가 용이해서 만약에 상속세를 못 내더라도 국세청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담보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속세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3.1%에 대한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는 싸지만 어쨌든 이 3%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웬만하면 상속세를 상당 부분 내놓으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분납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매년 분납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어야 되세요. 이 연부연납도 신청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같이 받으면 국세청 명의로 채권 최고액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동산의 공동 소유주인 상속인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요번 케이스에는 연락이 안 되는 타인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소유분의 우리 지분만큼만 담보를 잡고 연부연납을 신청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케이스는 좀 비교적 간단했는데 그래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 대비하시고 또 상속세 신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